참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뭐 다시는 윤석열의 이런 비상 계엄 사태 내란은 없을 거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쯤 3월, 이게 3월이 끝이에요. 이제 4월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은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좀 취재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4월 2일이 재보궐선거 죄송합니다. 이거 내란 사태, 내란성 질병을 또 앓고 계시고 변호사님. 네, 기침까지. 네, 4월 2일은 어쨌든 재보궐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또 이 2명의 재판관이 그만둬야 되는 그러네요. 타임이니까 일단 저는 3월 안으로는 좀 정해야 될 이번 것 주 같다. 네. 안에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6일은 고등학생들의 학력 평가가 네, 또 있어요.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네, 단축 수업을 못 학력 하니까. 평가 있어서 안 되니까 수요일은 안 되고. 그럼 또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은 이제 헌재 원래 또 결정 다른 게 되게 많으니까 그거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내일 내일이나 사실은 내일이 비어 있어요. 내일이 비어 있죠, 사실은. 네, 네. 25일하고 그다음에 28일 금요일이 비어 있어서 만약에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의를 오늘 한대요. 네. 한덕수 탄핵 끝나고 난 오후에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습적으로 선거 결정을 공지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그럼 좋겠습니다. 소수설로 나오고 있어요. 소수설.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는데, 다수설은 28일 금요일이고 28일, 예. 25년 28일. 예, 그다음에 소수설은 25일도 가능하다. 예. 이번 주에는 꼭 그게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뤘으면 좋겠고. 근데 안 그러면 진짜 헌재 재판관들도 직무유기로. 직무유기로. 그러니까 아니, 너무 오랫동안 혼란을 방치하잖아요. 네, 헌재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불길이 그렇죠. 헌재를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극우의 준동도 우리가 매일매일, 헌재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고, 지난주에 보셨겠지만은 백혜련 의원이 이 계란 테러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계란도 있었지만은 찐계란, 딱딱한. 그럼 엄청 아플 텐데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계속 이제 아프다고 얘기하다가 전화 인터뷰하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 이 계란이 아니라 이제 돌덩이나 아니면은 어떤 위해할 수 있는 뭐 폭발물, 그래서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삶은 계란인데 그리고 거의 돌멩이나 똑같아요. 그럼요. 던지면. 예. 그리고 게다가 눈에 맞았으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근데 그걸 자작극이라고 하다니. 자작극, 뭐 석동현 변호사, 윤상현 의원 뭐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경찰이 이제 헌재 앞에, 지금은 헌재 앞에 다 차벽으로 쳐놨어요. 네. 근데 뭐 1인 시위를 보장한다라는 명분 때문에 이제 건너편에 약간 좀 이거 틈을 두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수사 중입니다.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뭐 바나나도 날라오고 물병도 날라오고 난리가 났던 그런 헌재 모습.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네. 헌재가 결정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지금 모르겠어요. 뭐 보수 극우 쪽에서는 5대3이다, 5대3. 5대3이라서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헌재 재판관들도 재판관이기 때문에, 특히 헌재 재판관이라 하면 헌정질서, 국헌을 문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헌법 재판관들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위협 행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겠죠. 또 네. 서부지방법원의 약탈 사건을 보면 재판관들이 위협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국정 혼란, 민생 파탄, 이거 해결하려면요, 윤석열 내란숙에 대한 파면 결정이 빨리 나야 되고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의 큰 이유는 네. 최상목 권한대행과 검찰의 역할이 큽니다. 검찰 지금 저런 어떤 테러를 예고하는 그러한 유튜버들에 대해서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반려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심판 재판에 나타나질 않았대요. 검사들이 한 명도. 네. 사실은 그 김성훈 경호처장이 공권력에 막아서고 무력 시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서부지방법원이 약탈당했고, 그 이후에 정말 이 극우 지지층들이 반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오히려 그런 미온적인 모습이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네. 내가 아무리 이런 폭력 행위를 해도 검찰이 우리 뒤를 봐준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주의라든지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도 커요. 이런 걸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경호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아야지, 왜 김건희, 윤석열 직무정지된 내란숙의 지휘를 받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김성훈 경호처장이
정말 그 밑에 있는 경호관들, 경찰 수사 협장 경호관들 징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징계해야지.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 국가에서 어떤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검찰도 아무 조치 안 하고 최상목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검찰이 직무유기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자 김태환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헌법재판관님 법을 지키세요. 광화문 국민들도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화문 국민들도 폭도가 되면 그거들보다 10배 더 무서울 겁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국민들 자극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 이런 문장도 있네요. 귀여운 노영희 변호사님 화이팅. 완전 뜨셨어. 네. 노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뜨셨습니까? 아니 근데 왜 그걸 읽을 때 그렇게 아예 좀 좋았어요. 불편해하면서 읽을 아닙니다, 수 있죠? 요새 그냥 대세야. 네. 아니야. 여러분들 저희 이제 수요일엔 박봉규가 있다면 월요일에는 박용호가 있는데 아직도 박봉규가 있습니까? 박봉규가 야, 뭐 정리된 줄 알았더니 네. 야 우리 최진봉 교수님 복라인이 그래도 끈질긴 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월 수가 어떻게 경쟁 구도가 좀 됐는데 네. 슈퍼챗 월요일 박용호 오늘 월요일 이 순서에도 슈퍼챗 릴레이 슈퍼챗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봉규와 어느 정도 또 대비가 되는지 슈퍼챗은 월요일 박용호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네. 자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뭐 헌재 판단이 25일, 28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성훈 차장 그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아까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김성훈 이 차장이 4번째 구속 영장 이거는 검찰이 청구했어요. 4번째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단 말입니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검찰이 마지못해 이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자기네가 이제 신청을 해주고 대신에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건 니네 아니냐 경찰 우리 못 나간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예전에 김봉식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자기네는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경찰이 다 수사했었거든요. 경찰이 하는 거니까 영장이 다 청구됐었거든요. 예? 그때도 자기네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야 경찰이 청구한 건 우리 안 나가 이러면서 안 나갔어요 이번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의 태도가 너무 웃기는데 예. 그래서 안 나오면은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하고 피의자밖에 자기 그 변론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옆에 이제 검사가 있고 이제 요 오른쪽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오른쪽에 네. 변호인 자리가 있어요. 네. 피의자랑. 그럼 먼저 판사가 이제 검사가 이제 읊어대는 그런 이제 공소와 관련된 이 피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옛날에는 다 양쪽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질문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본인이 먼저 질문을 막 해요. 뭐가 좀 문제인지 뭐 어떻게. 근데 예전에 보면은 검찰이 신경 쓰는 영장 청구 관련된 내용을 막 PPT를 몇 개를 갖다 놓고서 막 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중요한 김성훈이를 그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그래서 실질심의를 받는 그 과정인데 검찰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거를 지금 제대로 질문해가지고 이 사람은 왜 구속이 돼야 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뭡니다. 이런 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변호인 측에서는 아주 신났잖아요. 왜 물고기가 물을 만났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서는 여유롭게 우리는 끝까지 나는 정말 잘못한 거 없으니 끝까지 나는 법에 따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변호사하고 피의자가 둘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 말을 듣는 판사는 실제 영장실질심사할 때 나오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원래는 검찰이 막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그리고 막 앞에서 변명한 얘기를 막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일방적으로 한쪽말만 듣게 되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계속해서 김성훈이 주장하던 내용이었어요. 그거 받아주고 또 하나는 이거 법적으로 좀 따져볼 문제다.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자기네 법원에서 내놓은 거 가지고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따져볼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이 영장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판사가 영장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몇 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는 반드시 경호처들이 그동안에 반대해왔던 논리를 깨기 위해서 사실 써준 건데 그건 마저도 지금 이번에 재판부가 괜찮다. 니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풀어주마.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이 법원이 좀 겁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법원이 겁을 먹었다? 네, 지난번 서부지방법원이 바로 그런 체포 영장 내주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내주고 그래가지고 폭도들로부터
이 난동을 당하고 예. 그 안에 있는 판사들이랑 그 직원들이 완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 영장 이거 인용하면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그 두 번째, 세 번째 또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을 안에 가둬놓으면서 자기네가 불안하게 살겠어요. 안 가둬놓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저는 그게 더 좀 크다고 봐요, 이번 사건에서. 예, 이건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예. 바로 그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폭도들에 대한 70명 폭도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결론은 판사들이 협박을 당했고 이들이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네. 검사들도 서부지방검찰청의 검사들, 법원에 있는 판사들 전부 다 지금 이런 말 죄송합니다. 쫄았다. 이거밖에 쫄았다.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되게 놀라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네요. 그 부분을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고. 저는 쫄았다고 봐요. 쫄았다. 판사들이. 예. 참 이 내란의 이제 블랙박스라고 불렸던 이 비하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네, 내란 이거 사태가 그거 확보 못한대요. 이제 경찰 입장에서. 이거 그게 안 되는 건데